네, 오늘 나온 뉴스들 라디오에서 확실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들, 저희가 인물들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나라 시간입니다. 음악은 굉장히 뭐랄까요, 서정적이고 좋은데 다룰 주제들은 뜨겁고 아주 날카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자, 검찰 수사 기소권 이야기로 계속 뉴스 매체들에서 주요 정치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이야기 정말 계속해서 뉴스를 채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고 어제였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검토를 해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 우려를 하면서 27페이지까지 의견서를 내기도 하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고 특히 법사위 1소위에서는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는 팽팽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소개해 볼까요?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CBS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어젯밤 양향자 문건이라고 돌았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이 문건이 돌았는데요. 네. 이 문건에 대해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누가 조작한 문건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양향자 의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공식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여당에 가까운 분이지만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에서 나와 있는 입장인데 이분을 안건소에 올리는 것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거셌는데 의외로 또 양향자 의원은 이거 좀 법안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뭐 다른 얘기가 있나요? 네, 만약 양향자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에 따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론으로 확실하게 이번에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또 다 마련되고 있군요.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 어제 사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모셨는데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인 거죠? 네, 박 원내대표는 4월에 반드시 해야 한다. 4월에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보완 의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박 원내대표는 이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그 안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안을 마련해 보고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자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은 아닌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고 부족한 상태로 통과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수처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부작용이 또 생기고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신중론의 입장인데 네. 팽팽합니다. 자, 지금 현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도 궁금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네, 권 원내대표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이번 어제 밤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가 열렸던 상황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에게 독박이 되고 죄인에게는 대박이 되는 검수완박 강행을 하겠다. 그런 마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굉장히 라임을 맞추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국민에게 독박, 죄인에게 대박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권성동 원내대표. 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100%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다만 99%의 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네.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보충적 수사권 지금 이걸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박탈하겠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나 인권 침해 사항,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특히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걸 이제 경찰이 해야 할 텐데 경찰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아직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은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입장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경찰이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해본 적이 없는 거고, 경찰도 충분히 역량을 마련하고 혹은 KFBI라고 하죠. 뭐 한국형 중수청 이런 것들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갔을 텐데 또 계속 얘기한 바가 있죠. 네, 또 그런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네. 공수처 1년 동안 단 한 건도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네.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결국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 평검사 회의했을 때 평검사 기자회견에 대표로 나오신 분이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시각이고 또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을 텐데, 이렇게 지금 여야가 팽팽하고 마치 대선 결과 이후에 똑같은 그 0.몇% 지지율 차이처럼 아주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 이런 소수 의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의당 오늘도 반응을 내놨나요? 네, 배진교 원내대표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국회에서 네.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자리였다고 하고요. 네. 배 원내대표는 일단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검경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선 원칙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런 네.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우려 있는 지점들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지적을 했고,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배 원내대표는 현재 그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번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기간이 사라지는 거고 견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을 뺏은 건 아니고요. 보안 수사권은 남겨두는데 보안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한 대안은 없다. 이제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지금 새 정부 내각 구성입니다. 후보자들 면면이 사실 논란이 많은 분들도 있고 조금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좀 논란은 다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이번에는 사실 앞서 입장은 우려하는 쪽 신중론, 또 국민의힘 입장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궤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좀 여당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같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의당이 좀 강하게 나왔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개 부처 후보자들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를 발표했죠. 네. 후보자 명단에서 다양성, 참신성 찾아볼 수 없고 사실 30대 장관을 지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도 없고 여성 장관도 3명에 그친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난맥상이 많이 보이는 인선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거의 동호회 내각 수준 아니냐라면서 동호회 내각이라고 세게 비판을 했네요. 사실 이 내각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0.7 몇 % 차이로 대선이 갈렸지만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뽑지 않으신 분조차도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분들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합의 가치 같은 것들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도된 내용, 발언된 내용만 보면 통합의 가치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네. 자. 정의당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른바 데스노트로 유명했어요. 그 조국 전 장관의 이슈 때도 사실 이 데스노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6대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성범죄와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이나 비리, 5번째 이해충돌 행위, 6번째 관련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네. 정의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4인 후보자를 각각 살펴보면요. 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서는 호위무사로
정치적인 장관 임명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할 만하안. 네, 할 맞습니다. 말은 너무나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이네요.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로 골프장, 식대 등 부당한 집행 행위로 검찰 수사받은 이력이 있고 네. 총장 시절에는 롯데 계열사 사회이사로 겸직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등등을 거론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겠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것을 국민들의 세금 낭비다라고 할 만큼 인권 감수성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오르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비판의 면을 보면 이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개를 같이 하고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뭐 지금 일단 내각 인선 관련해서는 아주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문제 많은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추천하고 있는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명 철회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또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시작부터 흔들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좀 뭔가 자성 혹은 변화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국민적 평가가 나올 거라고 했고요. 네. 국민의힘 역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다. 똑같이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이슈 때도 그랬습니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확인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거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갔다간 이분들이 자주 특히 국민의힘에서 자주 주장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네. 게 본인들한테 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군요.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도 뜨거운데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박주민, 송영길 두 사람을 일단 컷오프한다. 네. 굉장히 뜨거워요.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 박주민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현재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종 결정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다 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과 서로 지금 설전을 벌일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함께 하시는데요. 이분들과 이 얘기 여쭤보면서 정말 국민의 민심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담아낼 될지 정말 당의 중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들려드렸지만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는 열린민주당이었고 합당되면서 이제 함께 됐는데 이분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정개특위 코너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당 공천위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이제 부결시킬 수 있다 본다라고 그렇죠. 말을 했고요. 또 자신만이 현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자리가 여의도의 오래된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 지난 대선에서 내줬던 4.9% 이것을 플러스 5%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름 연구를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또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어떤 막 오랫동안 여의도에서 정치 문법으로 성장해 오신 분들과는 좀 다른 결의 시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인수위가 국민들한테 조금 지지를 빼앗긴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슈가 하나가 바로 용산 집무실 이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비판을 좀 강하게 했네요. 네.
용산 졸속 이전이다. 그러면서 네. 서울시 악재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본 틀을 완전히 흔드는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경호, 안전 그리고 수도의 방역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용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되니까 네.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용산 개발이 여태까지는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고밀도 개발, 고층 업무지역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교통체계, 고도 제한, 조망권 제한 등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집무실로나 적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이라는 뭐 추진 의사는 존중하더라도 임시로 있어야지 거길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러기엔 지금 일이 너무 커졌어요. 네. 국방부도 옮기고 있고. 자, 끝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김은혜 전 대변인도 지금 뛰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목소리가 오늘 나왔네요. 네, KBS 최강시사의 유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당내 적합도 항목에서 이제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당원 조사에서 약간 밀리지 않느냐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당원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그 다음에 당원이 직접 투표 50%인데 결국 당원들은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택하지 않겠냐라고 했고요. 네. 지금 당내 경선 중에 네거티브 공방이 없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네. 유 전 의원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네거티브 하기보다는 경기도민에게 자신이 도지사가 되면 어떤 경기도가 될 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박빙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대구 등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한 코너에 압축적으로 모든 뉴스를 잘 담아 오셨네요. 요의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